안녕하십니까, 책들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끌어당김의 법칙입니다. 저자는 다카하시 히로카즈, 출판사는 동양북스입니다.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식의 에너지가 돈 에너지를 끌어당긴다. 실제로 이 세상은 같은 파장이나 파동을 가진 것이 공명을 해서 물질이 됩니다. 유리잔은 이산화 규소라는 분자가 결합한 것이고, 다이아몬드는 탄소 원자가 결합한 것입니다. 같은 파동의 원자나 분자가 서로 끌어당겨서 물질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모든 물질이 진동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우주는 물론 인간의 몸이나 정신도 진동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같은 파동이나 진동수를 가진 것끼리 공명하고 끌어당겨 현실이 됩니다. 즉, 공명현상은 끌어당김의 원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부의 에너지를 끌어당기는 첫 번째 법칙으로 끌어당김의 법칙을 생각할 때 중요한 점은 당신이 어떤 돈 에너지와 공명하는지에 따라서 끌어당기는 돈의 현실도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예컨대 TV나 라디오는 주파수를 바꿔 특정 프로그램을 시청합니다. TV 방송국과 라디오 방송국에서는 전파를 발신하고 있어서 우리가 TV나 라디오의 주파수에 맞춰 채널을 선택하면 원하는 프로그램을 시청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는 현실 세계에서도 의식이나 감정의 주파수를 풍요의 주파수에 맞추면 의식 에너지와 돈 에너지가 공명을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돈을 끌어당길 수가 있습니다. 나폴레온 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생각하는 인간이 된다고 말이죠. 이것을 사고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깊이가 있는 법칙입니다. 일이 잘 되든 잘 안 되든 각자 생각했던 대로 현실화한다는 것입니다. 돈이 없어. 이번 달 카드값 어떡하지? 이런 말을 할 정도로 난처했던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까? 사실 돈이 없어라고 투덜거리면 정말로 돈이 없는 상태를 끌어당깁니다. 양자역학적으로도 돈이 없어라는 말은 돈이 없는 주파수를 내보냅니다. 그리고 현실이 그 주파수와 공명해서 진짜로 돈이 없는 상태를 끌어당기기 때문입니다. 돈이 필요해. 돈을 원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원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돈을 원하는 주파수를 내보냅니다. 가지길 원하는 주파수는 가지길 원하는 주파수와 공명하는 현상을 끌어당겨서 아무리 많이 시간이 지나도 돈을 원하는 상태를 끌어당깁니다. 결과적으로 돈이 없는 상태가 계속되는 것이죠. 잠재의식이 바라는 대로 돈이 없어. 돈이 필요해 라는 소원을 이루게 된다는 뜻입니다. 어느 쪽이든 자기가 말한 대로 꿈이 이루어졌으니 참 얄궂습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끌어당길 수 있을까요? 돈을 끌어당기기 위해서는 풍요의 주파수를 내보내야 합니다. 이미 풍요로운 상태의 주파수는 이미 풍요로운 상태를 끌어당깁니다. 그러므로 돈도 풍요도 끌어당길 수가 있습니다. 진짜 부자와 부유한 사람은 애초에 돈이 부족하거나 돈이 없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칠 일이 없습니다. 정말로 대단한 부자는 돈은 공기처럼 이미 내 주변에 가득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돈을 갖고 싶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돈이 공기처럼 충분하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통장의 잔액이 얼마이든 걱정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돈이 없는데 돈이 충분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정말로 돈이 없어서 힘든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정말로 돈이 없어서 힘든 사람은 돈이 충분하다고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나한테 없는 것과 지금 가지고 있지 않은 것에 초점을 맞춰서 결핍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결핍에 대해서만 생각하는 동안에는 돈이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돈에 대한 불안이나 걱정을 떨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 안에 이미 있는 것이나 지금 가진 행복에 초점을 맞추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있는 것이란 당신이 지금까지 배운 것, 경험, 이미 가진 능력이나 기술, 인간관계, 인맥 등을 말합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풍요, 지금 있는 행복을 깨닫는 일이 부의 주파수를 보내는 비결입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행복은 무엇일까요? 내게 있는 풍요는 무엇일까요? 생각나는 대로 노트에 적어봅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아픈 곳이 없이 건강하다. 나에게는 세상의 것들을 보고, 듣고, 만지고, 느낄 수 있는 멀쩡한 몸이 있다. 한 달에 몇 번 정도는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가 있다. 안심하고 잠잘 수 있는 집이 있다. 사랑하는 가족이 있다. 이런 것들을 적다 보면 당신이 얼마나 행복한 상태인지 깨닫게 됩니다. 이미 손안에 있는 하루하루가 행복하다고 느끼면 당신의 삶은 풍요의 파동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리고 풍요의 파동이 풍요를 끌어당길 수 있게 됩니다. 당신이 부자가 되고 싶다면 우선 자신이 보내는 주파수나 파동을 바꾸는 게 중요합니다. 당신이 내보내는 에너지의 질이 달라지고 그에 걸맞는 에너지에 공명해서 그런 현실을 끌어당길 수가 있습니다. 돈이라는 에너지를 이해하고 부자의 사고법을 이해한 다음 나 자신이 그렇게 변해야 합니다. 돈을 벌고 돈을 가진다는 생각보다는 당신 자신이 변해서 돈 에너지를 끌어당기는 편이 훨씬 쉽고 당신 곁으로 돈이 오게 하는 방법입니다. 실제로 어떤 세미나를 열었을 때 수강생들에게 머릿속으로 350억 원을 상상하는 트레이닝을 하게 한 적이 있습니다. 나의 연수입은 350억 원. 이렇게 말하면서 350억 원을 끌어당기는 이미지 트레이닝이었습니다. 이 세미나가 끝나고 2년 반 정도가 지난 후에 한 수강생이 정말로 350억 원을 현금으로 손에 넣었다는 소식을 내게 전해주었습니다. 세미나의 수강생은 50명 정도였지만 정말로 350억 원을 끌어당긴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실제로 돈을 끌어당길 수 있었을까요? 그 사람만이 생생하게 현장감 넘치는 350억 원을 상상했기 때문입니다. 350억 원이라는 돈이 쌓이면 어느 정도의 높이인지, 무게는 얼마나 나가는지 등 구체적인 이미지를 상상했다고 합니다. 즉, 돈을 끌어당기는 비결은 현장감을 가지고 생생하게 이상적인 상태를 머릿속에 그리는 것입니다. 당신에게 이상적인 수입은 어느 정도입니까? 당신에게 이상적인 생활은 어떤 생활입니까? 부의 크기를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상상해 봅시다. 행복한 부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돈이라는 에너지를 얼마나 생생한 현장감을 가지고 느끼는가입니다. 불교의 가르침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스스로 만족할 줄 안다. 부족한 것이 아니라 이미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는 생각이 항상 풍요의 마인드를 가지는 비결입니다. 칵테일 파티 효과에서도 설명했듯 인간은 망상 활성계로 자신이 필요한 정보만 가려서 처리하며 그때 의식하거나 주의를 기울이는 정보를 다시 구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의식은 공명한 것을 끌어당깁니다. 돈이 있는 상태를 의식하기 시작하면 나에게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돈을 끌어당기는 첫걸음이죠. 우주가 95%의 관측할 수 없는 물질과 에너지로 구성되어 있듯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당신이 아직 관측하지 못한 세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단 5%의 표면 의식으로만 살고 있었습니다. 내가 가진 잠재의식의 힘을 이해하고 우선 돈에 대한 이미지를 바꿉시다. 근거야 어쨌든 나는 돈이 있어. 나는 이미 풍요로워. 돈이란 사랑과 감사와 신뢰의 에너지가 형태가 된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부와 풍요의 구체적인 이미지를 떠올려 봅시다. 세상 모든 은행의 돈은 내 것이다. 대부분은 자신의 통장에 찍힌 금액이 내가 가진 돈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한꺼번에 은행의 통장에 찍힌 돈을 찾으려고 해도 그런 현금은 은행에 없습니다. 즉, 통장에 찍힌 금액은 실제 돈이 아니라 금액에 대한 정보이자 양자역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에너지일 뿐입니다. 통장에 찍힌 금액에 얽매여 있으면 잔액의 숫자가 바뀔 때마다 일희일비하고 진정한 풍요를 손에 넣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끌어당길 수 있을까요? 통장에 있는 돈뿐 아니라 전 세계 은행에 있는 돈이 내 것이라고 믿어야 합니다. 풍요의 마인드를 가지려면 내 것은 내 것, 네 것도 내 것이라는 마인드를 가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세상 모든 은행에 있는 돈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돈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사라지고 돈을 쓸 때 주저하지 않게 됩니다. 에너지인 돈은 순환합니다. 당신이 돈을 쓰지 않으면 돈은 돌지 않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돈을 벌어서 저축을 해도 돈을 쓰지 않으면 그 이익을 누릴 수 없습니다. 은행에 쌓아두는 동안의 지폐는 한낱 종이 조각에 불과하고 가치가 없죠.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대로 쓰지 않고 죽어버리면 의미가 없습니다. 가령 내일 죽는다고 상상해봅시다. 당신이 열심히 저축한 돈을 전혀 쓰지 못한다면 아깝지 않습니까? 열심히 돈을 써야 비로소 상품이나 서비스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돈을 쓸 때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돈을 사용할 때 돈이 줄어든다. 돈 쓰기가 아까워라고 생각하면 빈자의 마인드나 구두쇠의 마인드의 주파수를 내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풍요를 끌어당기기가 어렵습니다. 진정한 풍요를 끌어당기기 위해서는 빈자나 구두쇠의 마인드가 아니라 풍요의 마인드에 맞는 주파수를 내보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돈을 쓰면 좋을까요? 돈을 쓸 때 큰 기쁨을 느끼는 것입니다. 돈을 쓰는 일은 기쁨의 에너지를 배가시킵니다. 원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손에 넣었다면 당신은 기쁨을 느끼는 동시에 가게 주인도 매출이 올라 기쁠 것입니다. 가게 주인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당신도 기쁩니다. 즉, 당신이 돈을 쓰면 기쁨의 에너지는 3배가 됩니다. 당신이 손에 넣은 것을 누군가에게 선물하면 선물을 받는 사람도 행복하고 그 사람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 당신도 기뻐집니다. 타인에게 선물하기 위해 돈을 쓸 때 그 기쁨의 에너지는 5배가 됩니다. 그리고 그 기쁨의 에너지가
무한한 우주은행에 쌓이게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돈을 쓰기만 해도 풍요의 주파수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진정으로 풍요로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돈을 벌어 자신과 주변 사람들이 기쁨을 느끼는데 아낌없이 쓰고 풍요를 누려야 합니다. 이처럼 나는 무한대로 풍요롭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풍요의 에너지를 보내는 것이 돈을 끌어당기는 비결입니다. 그렇게 하면 당신은 부자의 기운을 뿜어내고 풍요의 주파수로 진정한 풍요를 끌어당길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은행의 돈이 내 것이라는 이미지를 나의 아버지의 예를 통해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아버지는 회사에서 일하는 월급쟁이면서도 캄보디아에 학교를 10개나 세웠습니다. 캄보디아에 학교를 10개나 세웠다고 하면 재력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평범한 월급쟁이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가진 돈은 전혀 쓰지 않고 캄보디아에 학교를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클래식 자선 공연을 기획해서 기부금을 모았기 때문입니다. 연주자에게는 재능 기부로 연주를 부탁했고 1인당 10만 원인 공연 티켓 200장을 모두 팔았습니다. 매년 이 일로 기부금을 모아서 캄보디아에 학교를 세웠습니다. 당시에는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이면 캄보디아에 학교를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캄보디아에 학교를 만들자라는 비전을 내걸고 공연에 온 관객들에게 티켓을 팔아서 모은 돈으로 학교를 세웠습니다. 같은 일을 다른 비전으로 실행하는 사람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은행의 돈은 내 것이다. 이 상상은 그런 이미지입니다. 돈은 누군가가 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것이기 때문에 비전을 내걸면 그 비전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자금을 제공합니다. 비전은 첫 단계에서 파동성을 가진 파동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비전을 말로 선언하면 에너지를 내보내고 공명에서 물질화되고 현실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돈은 반드시 지갑이나 계좌 안에만 있지 않고 세상 어디에나 존재한다고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전 세계에서 몇 번째로 부자일까요? 연봉이 4천만 원이고 1인 가구라면 한국에서는 상위 21%, 전 세계에서는 11%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만약에 연봉이 8천만 원이고 1인 가구라면 한국에서는 상위 10%, 전 세계에서는 상위 4%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이런 결과도 굉장하다는 생각이 들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인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의 국민 한 사람 총소득은 약 68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제 연봉이 4천만 원이라면 전 세계에서 큰 부자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세계를 둘러보면 자신이 얼마나 풍족하고 혜택받은 나라에서 태어나는지 알 것입니다. 그런데도 자신에게는 돈이 없다고 믿고 돈이 없다고 습관처럼 말하고 돈이 없는 주파수에 에너지를 내보내고 굳이 돈이 없는 현실을 끌어당기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선 자신의 위치를 제대로 알고 인식을 바꾼 다음 말도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풍요의 마인드가 생기고 돈을 끌어당기게 됩니다. 저자는 돈을 끌어당기려면 돈의 그릇을 넓혀야 한다고 합니다. 돈 그릇을 넓히려면 돈의 역치를 높여야 합니다. 나는 돈 그릇을 넓히는 것을 돈의 역치를 높인다라고 표현합니다. 역치란 생물학이나 물리학에서 사용하는 용어로서 어떤 대상에서 반응하는 가장 작은 값을 말합니다. 돈 그릇을 넓힐 때는 상한 역치를 높이고
하한 역치는 낮추는 것이 좋습니다. 상한 역치란 한 번에 낼 수 있는 돈은 어느 정도인가입니다. 에너지 보전 법칙으로 생각하면 내가 값을 치르거나 낸 적이 없는 돈이 한꺼번에 들어오는 일은 없습니다. 돈을 쓰는 행위는 돈이라는 에너지를 내보내는 행위이므로 쓸 수 있는 금액에 따라 그 정도의 그릇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지금까지 1,000만 원을 낸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돈을 2,000만 원, 3,000만 원으로 올리면 상한 역치는 올라가는 것입니다. 상한 역치가 올라가면 그만큼 돈그릇이 넓어져서 비즈니스에서 무언가를 판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같은 수준의 금액이 들어오는 것이죠. 하한 역치는 어느 정도까지 돈을 절약할 수 있는가입니다. 돈을 절약하려면 돈을 쓰지 않아야 합니다. 하한 역치를 낮추려면 최소한 얼마 정도가 있으면 살아갈 수 있는지 알고 생활 레벨을 떨어뜨려 한계를 낮추면 됩니다. 이것은 돈을 지키는 일과도 연결되죠. 일이 잘 풀려서 소득이 높아지면 누구나 생활 수준을 높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 잘 될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경비나 월세 등 생활비를 줄이지 않으면 돈이 점점 줄어들어 힘들어집니다. 하한 역치를 낮추는 훈련을 해두면 나는 최소 이 정도 돈만 있으면 살아갈 수 있어. 이 점을 미리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령 돈이 없어지는 상황에서도 정신적으로 안정된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돈을 벌 때도 어느 정도를 벌어야 할지 가늠할 수가 있어서 계획을 쉽게 세울 수가 있습니다. 검소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려움이 닥쳐도 꿋꿋하게 살아가는 힘을 가지게 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반대로 하한 역치를 낮추지 않으면 현재 생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만큼은 벌어야 돼 하며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벌어야 하는 금액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독하게 일해서 몸을 혹사시키거나 사람을 속이는 일을 해서 신뢰와 인맥을 모두 잃습니다. 정신적으로도 병이 생겨 최악의 경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상황까지 벌어집니다.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하한 역치를 낮춰야 합니다. 상한 역치를 높이기 위해서 돈을 쓰거나 하한 역치를 낮추기 위해서 돈을 쓰지 않는 경우에도 돈을 쓰는 행위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100원도 쓰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 돈을 쓸 때 포인트를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기분 좋게 돈을 쓰는 것이죠. 현재 돈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대부분 돈을 쓸 때 지갑에서 돈이 나가버렸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상한 역치를 높이거나 하한 역치를 낮추는 경우도 마찬가지죠. 마지못해 아까워하면서 돈을 쓰면 돈이 정말로 당신을 떠나버려서 돌아오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돈을 쓸 때는 그런 감정이 아니라 잘 다녀와 이런 긍정적인 마음으로 배웅을 해야 합니다. 돈이라는 에너지가 전체를 순환하고 자기에게 돌아온다는 이미지를 떠올리며 기분 좋게 쓰도록 합시다. 예를 들어 큰 마음 먹고 비싼 물건을 산다면 이걸로 상한 역치가 높아졌어. 이렇게 설레는 마음을 가지십시다. 절약하기 위해서 쓰는 돈을 줄일 때는 이걸로 하한 역치가 낮아졌군. 이렇게 이해합시다. 누군가의 선물을 살 때도 선물을 받는 사람뿐 아니라 선물하는 나도, 선물을 산 가게도 모두가 행복해진다는 마음으로 즐거워합시다. 이처럼 긍정적인 감정으로 돈을 쓰면 돈 에너지는 좀 더 큰 것이 되어서 당신에게 돌아옵니다. 돈이 돌아왔을 때는 꼭 어서와라고 말해줍시다. 분명 돈 에너지가 순환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돈을 쓰지 않을 때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기간을 정해두는 것입니다.
돈을 쓰지 않고 근검절약하는 생활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하한 역치를 낮춰서 자신의 한계를 알기 위함입니다. 절약하는 생활은 목적이 아니죠. 예를 들어 한 달 정도 절약하는 기간을 정합시다. 당신이 월세가 100만 원인 집에 살고 있다면 갑자기 50만 원인 집으로 이사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사를 해도 그만큼 이사 비용이 들어서 오히려 적자입니다. 집세나 전기세 등 생활에 필요한 고정 비용은 건강도 고려해야 돼서 그대로 놔둡니다. 낭비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용하지 않는 방에 불을 끄고 습관적으로 그냥 틀어둔 TV를 끕니다. 이렇게만 해도 에어컨이나 냉장고 전원 등 살아가는 데 필요한 전기만 써서 전기세를 아낄 수가 있습니다. 이 밖에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최근 외식을 자주 했다면 집에서 직접 요리를 해서 식사를 해결합니다. 점심 식사를 도시락으로 바꾸거나 밥을 싸서 가져가고 반찬만 삽니다. 식당에서 음식을 하나 덜 주문합니다. 술자리의 횟수를 줄입니다. 집에서 마시는 술의 양을 줄입니다. 담배의 개수를 줄입니다. 물통을 들고 다니면서 밖에서 커피나 주스를 마시는 횟수를 줄입니다. 사용하지 않는 각종 구독을 해지합니다. 자잘하고 쓸데없는 소비를 줄입니다. 세계 제1의 투자가로 꼽히는 워렌 버핏은 2022년도 자산이 약 130조나 된다고 합니다. 1957년에 약 3만 달러에 구매한 집에 지금도 살고 있다고 합니다. 자산이 130조나 있으면 좀 더 호화롭게 살 것 같지만 사실 부자나 자산가일수록 검소한 생활을 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에너지의 법칙. 4가지 에너지를 순환시키면 진정한 풍요를 끌어당길 수가 있다. 마침내 비즈니스를 시작했다면 돈을 만들고 늘리고 지키는 일도 물론 중요하지만 당신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조급하게 돈을 모으기보다는 오히려 감사와 신뢰를 쌓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이것을 감사저금, 신뢰잔액이라 부릅니다. 감사저금이란 사람들에게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듣는 횟수를 늘리는 것입니다. 감사의 말을 많이 들을수록 감사저금이 쌓입니다. 감사의 말을 듣는 행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대의 집에 방문할 때 선물을 사간다. 만날 때마다 상대의 장점을 칭찬한다. 몰래 선물을 준비한다. 전철에서 자리를 양보한다. 신뢰 잔액은 사람들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행동의 횟수를 늘리는 것입니다. 먼저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의 특징부터 알아봅시다. 약속을 깬다. 타인을 존중하지 않는다. 거짓말로 어물쩍 넘어간다. 자기만 옳다는 태도를 취한다. 무언가를 해냈을 때 전부 자기 덕이라는 태도를 취한다. 일할 때 능률이 떨어진다. 반대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약속을 지킨다. 타인을 존중한다. 성실하고 정직하다. 일관성 있고 말과 행동이 일치한다. 행복한 부자는 돈은 사랑과 신뢰, 감사의 에너지가 형태를 띈 것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 저금을 쌓는 일은 돈이라는 에너지가 당신에게 모여드는 일이기도 합니다. 단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부터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은 같은 파장이나 파동을 가진 것이 공명에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감사를 받으려면 당신 또한 감사의 파동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고마워라는 말에 종류는 3종류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 무언가를 해주었을 때의 고마워. 두 번째는 무언가를 해주지 않아도 고마워.
세 번째는 아무튼 고마워. 첫 번째는 누군가가 무언가를 해주면 그 답례로 하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편의점 계산대에서 상품을 받아주었을 때, 전철에서 자리를 양보받았을 때, 음식 주문을 했는데 따끈한 상태로 배달해 주었을 때 등 어떤 상황도 상관없지만 당신은 답례로 고맙습니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의외로 잘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당신은 가족에게 항상 고마워라고 말합니까? 또는 배우자에게 항상 집안일을 해줘서 고마워, 아이들을 키워줘서 고마워, 일해줘서 고마워, 이렇게 말합니까? 그리고 부모님에게 낳아주셔서 고마워요, 이렇게 말합니까? 가까운 가족일수록 감사의 말을 전하지 않는 사람도 많습니다. 무언가를 해줬을 때 고마움을 매일 말하는 습관을 들이기만 해도 인간 관계는 크게 개선이 됩니다. 그리고 더욱 풍부한 인간관계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누군가가 딱히 무언가를 해주지 않고 아무런 좋은 일이 없어도 항상 내 상황에 감사하며 감사하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맛있는 밥을 먹었고, 일을 잘 마쳤고, 전철도 때 맞춰 왔고, 사고에도 휘말리지 않고 무사히 집으로 돌아온 오늘 하루를 생각해 봅시다. 특별할 것도 없는 일상이지만 그런 일상은 당연하지 않습니다. 만약 아침에 일어나서 산소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숨이 막혀 살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산소는 누구 덕에 생겼을까요? 그렇습니다. 지구상의 식물, 자연 덕분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자연에 감사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불교에는 맹기 부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큰 바다에 사는 눈먼 바다 거북이가 100년에 한 번 수면으로 올라왔을 때 큰 바다에 떠다니는 구멍 뚫린 나무에 우연히 머리를 끼운다라는 뜻입니다. 즉, 어려운 상황에서 마주하는 뜻밖의 행운을 말하는 것이죠. 부처님이 가르침을 주고자 한 말로 자바 함경이라는 경전에 나옵니다. 어느 날 부처님이 제자인 아난존자에게 인간으로서 생명을 받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으며 맹기 부목의 우화를 이야기하셨습니다. 100년에 한 번 떠오르는 거북이가 때마침 떠밀려온 나무 구멍으로 머리를 내밀 일이 과연 있겠느냐, 이렇게 묻자 아난존자가 그런 일은 불가능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부처님은 누구나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겠지? 인간으로 태어나는 일은 이 이야기보다 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매우 감사한 일인 게지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으로 태어날 확률은 기적과도 같고 좀처럼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의미입니다. 조상에게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의 당신이 있습니다. 맥이 끊겼다면 당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실을 깨닫고 감사할 수만 있어도 당신의 생각이나 마음지침은 매우 달라지고 파동도 바뀝니다. 우선 이 정도의 고맙습니다를 말할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세 번째는 약간 장벽이 높습니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자신에게 남는 것을 깨달을 줄 아는 수준에서 하는 말이죠. 당신이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합시다. 그때 만약 오른쪽 팔에 골절상을 입었다면 어떤 마음일까요? 기분이 최악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양쪽 다리마저 골절상을 입었다면 어떨까요? 더 최악일 것입니다. 사고로 양팔과 양다리를 잃었다면 이제는 절망밖에 남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내게 남은 것은 무엇일까? 몸은 남아있습니다. 머리도 남았고, 눈도 남았고, 귀도, 코도, 입도, 목숨도 남아있습니다.
눈이 있다면 볼 수 있고, 귀가 있다면 들을 수가 있고, 코가 있다면 냄새를 맡고, 입이 있다면 먹거나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양팔과 양다리를 잃어도 없어진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 그것만으로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되고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가 되면 아무튼 고맙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것만으로 감사한 마음을 가질 수 있으면 감사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어떤 역경이 있어도 불평, 불만을 하지 않고 살아있는 것에 감사한다. 그렇게 행복을 느끼는 마음을 키우면 인생은 풍요롭고 윤택하고 멋진 것으로 바뀔 수가 있다. 당신이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고 감사받는 사람이 되면 당신 안에 신뢰 잔액이 늘어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당신이 감사를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신뢰 잔액이 쌓이면 거듭 일이 생깁니다. 이 사람이라면 맡겨도 괜찮아. 이런 평판이 생겨서 새로운 일이 일어나거나 일 의뢰가 들어오고 소개도 많아지고 돈도 늘어납니다. 흥미롭게도 신뢰 잔액이 높으면 금융기관에서 받을 수 있는 대출금도 많아집니다. 신뢰 잔액이 높은 상태에서는 비즈니스에서 어느 정도 성공을 한 상태이므로 금융기관도 확실하게 심사를 해서 돈을 빌려주기 때문에 설령 당신이 현금이 없더라도 원하는 것을 손에 넣거나 새로운 비즈니스를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부터 무언가를 시작할 때는 처음부터 신뢰와 감사의 에너지를 저축하자라는 생각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만약 당신이 돈이 없어져도 그때까지 늘어난 당신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당신을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대신 당신의 가치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돈이 없는 상태라도 그런 방법으로 다시 감사를 주고받거나 신뢰 잔액을 늘릴 수가 있습니다. 주는 사람이 돼서 삶의 수준을 끌어올릴 수가 있습니다. 무일푼이 되어도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들의 도움을 다시 받아 다시 한번 기회를 얻는 사람이 되려면 역시 자기 자신이 인간적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정신적인 풍요, 물질적인 풍요와 함께 내가 생각하는 인간 6가지 단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돈은 물론 행복까지 끌어당기고 싶다면 항상 높은 단계로 올라갈 수 있도록 의식하며 생활해야 합니다. 먼저 1단계입니다. 테이크 앤드 테이크. 타인의 시간과 돈, 인맥을 계속 빼앗는 사람입니다. 항상 상대의 것을 빼앗기만 하고 주는 일은 없습니다. 2단계. 테이크 앤 기브. 타인에게 무언가를 받은 후에 주는 사람입니다. 3단계. 기브 앤 테이크. 2단계 사람과 반대로 먼저 베풀고 그 대가로 무언가를 받습니다. 절대 나쁜 건 아닙니다. 무언가를 교환하거나 미리 값을 치르는 사람으로 주고받는 균형이 잡혀 있습니다. 다음은 4단계입니다. 기브 앤 기브. 먼저 주고 계속해서 주는 사람입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고 상대가 원하는 것을 줍니다. 다음은 5단계입니다. 기브 앤 포겟. 계속 주기만 해서 누구에게 무엇을 줬는지 있는 사람입니다. 무언가를 베풀어 타인에게 도움이 되고 사회에 공헌할 수 있다는 사실에 기쁨을 느낍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로 도움이 되는지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6단계. 기브 앤 러브. 마치 부처나 신의 경지에 오른 정신력을 가져 타인에게 아낌없이 사랑을 주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존재가 사랑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만나는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끊임없이 사랑을 주는 사람입니다. 6가지 단계 중에 어느 정도 돈이 있는 사람은 4단계나 그 위의 단계에 있는 사람입니다. 대부분은 1단계에서 3단계 사이에 머물러 있습니다.
약간 여유가 있는 사람은 먼저 베푸는 3단계의 삶을 삽니다. 스스로 생각했을 때 당신은 현재 어느 단계에 머물러 있는지 묻지는 않겠습니다. 단 이상적인 것은 4단계 이상입니다. 베푸는 사람으로 이동하면 당신의 에너지는 높아지고 영향력도 강해집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면 자연스럽게 물질적, 정신적 풍요를 모두 끌어당깁니다. 4단계 이상에서 사는 사람은 불안이나 두려움에서 해방되고 사랑을 바탕으로 살게 됩니다.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항상 상대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기쁨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 무의식적으로 생각하면서 상대를 기쁘게 하는 행동을 하며 삽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치를 제공해 상대가 기뻐하면 사랑이나 감사, 신뢰의 에너지가 형태를 띤 돈이 되어 돌아옵니다. 당장은 어렵더라도 기회가 오면 보답을 바라지 말고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됩시다. 그러면 이전보다 몇십 배, 몇백 배 큰 풍요와 행복을 손에 넣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감사나 신뢰, 사랑, 베풀기 등 이러한 것들의 소중함을 이야기했는데요. 이것들을 주는 것만큼이나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람이 주는 사랑의 에너지나 감사의 에너지를 순수히 받아들여야 받아들이는 에너지가 채워집니다. 즉, 사랑과 감사의 에너지를 주고받는 4가지 에너지가 순환되어야 마음이 풍요로워집니다. 주기만 하고 받아들이는 일을 소홀히 하면 자기 희생이 되기 쉽습니다.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랑받는 것도 중요하고 감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감사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다음은 공유의 법칙입니다. 우리는 타인을 떨어뜨리는 경쟁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머지않아 모두 협력해서 함께 창조하는 그런 시대가 올 것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상대방과 나누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받으며 우리는 돈을 번다는 개념이 사라진 세상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 모든 것을 공유하고 돈 또한 자기가 소유하지 않고 모두와 공유하며 용도에 따라 쓰는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이런 상태가 바로 풍요입니다. 이런 시대에 걸맞는 마인드를 갖추기 위해서라도 먼저 당신부터 소유의 개념을 버려야 합니다. 소유라는 개념을 버리는 일은 절대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일찍이 인류는 공유의 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대 시대에는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공유에 대한 개념이 있었기 때문에 서로 나누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더욱 가혹하게 경쟁하게 하는 소유의 개념을 버리고 공유의 개념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유하기 위해서가 아닌 공유를 통한 풍요의 마인드를 가지면 우리는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숫자에 불과한 통장 잔액에도 얽매이지 않습니다. 행복과 성공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행복은 손에 넣을 수 있는 감정이며 성공은 손에 넣을 수 있는 상태입니다. 행복은 눈에 보이지 않고 성공은 눈에 보입니다. 여기까지 읽으면 이미 알아차렸겠지만 성공보다 행복이 더 중요합니다. 보이지 않는 95%의 에너지인 행복을 얻는 것이 성공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행복해지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풍요를 깨달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 책이 그 계기가 되었다면 행복하겠습니다. 행복한 에너지를 가진 사람 곁에 사람도, 돈도, 정보도, 일도, 인맥도 모이는 법입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 자신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제가 작년에 사다 놓고 읽지 않은 책이었는데요. 우연히 시간이 나서 한번 읽어보자 하고 읽어본 책입니다.
여타 끌어당김의 책들과 비슷한 내용일 거라 생각하고 읽지 않았었는데 막상 읽어보니 다른 책에 나오지 않은 신선한 내용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제가 발췌 요약해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중요하고 또 재미있는 부분이 많이 생략되었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책돈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끌어당김의 법칙입니다. 저자는 다카하시 히로카즈, 출판사는 동양북스입니다. 예,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식의 에너지가 돈 에너지를 끌어당긴다. 실제로 이 세상은 같은 파장이나 파동을 가진 것이 공명을 해서 물질이 됩니다. 유리잔은 이산화 규소라는 분자가 결합한 것이고 다이아몬드는 탄소 원자가 결합한 것입니다. 같은 파동의 원자나 분자가 서로 끌어당겨서 물질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모든 물질이 진동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우주는 물론 인간의 몸이나 정신도 진동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같은 파동이나 진동수를 가진 것끼리 공명하고 끌어당겨 현실이 됩니다. 즉, 공명현상은 끌어당김의 원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부의 에너지를 끌어당기는 첫 번째 법칙으로 끌어당김의 법칙을 생각할 때 중요한 점은 당신이 어떤 돈 에너지와 공명하는지에 따라서 끌어당기는 돈의 현실도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예컨대 TV나 라디오는 주파수를 바꿔 특정 프로그램을 시청합니다. TV 방송국과 라디오 방송국에서는 전파를 발신하고 있어서 우리가 TV나 라디오의 주파수에 맞춰 채널을 선택하면 원하는 프로그램을 시청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는 현실 세계에서도 의식이나 감정의 주파수를 풍요의 주파수에 맞추면 의식 에너지와 돈 에너지가 공명을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돈을 끌어당길 수가 있습니다. 나폴레온 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생각하는 인간이 된다고 말이죠. 이것을 사고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깊이가 있는 법칙입니다. 일이 잘 되든 잘 안 되든 각자 생각했던 대로 현실화 한다는 것입니다. 돈이 없어. 이번 달 카드값 어떡하지? 이런 말을 할 정도로 난처했던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까? 사실 돈이 없어라고 투덜거리면 정말로 돈이 없는 상태를 끌어당깁니다. 양자역학적으로도 돈이 없어라는 말은 돈이 없는 주파수를 내보냅니다. 그리고 현실이 그 주파수와 공명해서 진짜로 돈이 없는 상태를 끌어당기기 때문입니다. 돈이 필요해. 돈을 원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원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돈을 원하는 주파수를 내보냅니다. 가지길 원하는 주파수는 가지길 원하는 주파수와 공명하는 현상을 끌어당겨서 아무리 많이 시간이 지나도 돈을 원하는 상태를 끌어당깁니다. 결과적으로 돈이 없는 상태가 계속되는 것이죠. 잠재의식이 바라는 대로 돈이 없어. 돈이 필요해 라는 소원을 이루게 된다는 뜻입니다. 어느 쪽이든 자기가 말한 대로 꿈이 이루어졌으니 참 얄궂습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끌어당길 수 있을까요? 돈을 끌어당기기 위해서는 풍요의 주파수를 내보내야 합니다. 이미 풍요로운 상태의 주파수는 이미 풍요로운 상태를 끌어당깁니다. 그러므로 돈도 풍요도 끌어당길 수가 있습니다.
진짜 부자와 부유한 사람은 애초에 돈이 부족하거나 돈이 없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칠 일이 없습니다. 정말로 대단한 부자는 돈은 공기처럼 이미 내 주변에 가득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돈을 갖고 싶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돈이 공기처럼 충분하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통장의 잔액이 얼마이든 걱정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돈이 없는데 돈이 충분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정말로 돈이 없어서 힘든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정말로 돈이 없어서 힘든 사람은 돈이 충분하다고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나한테 없는 것과 지금 가지고 있지 않은 것에 초점을 맞춰서 결핍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결핍에 대해서만 생각하는 동안에는 돈이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돈에 대한 불안이나 걱정을 떨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 안에 이미 있는 것이나 지금 가진 행복에 초점을 맞추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있는 것이란 당신이 지금까지 배운 것, 경험, 이미 가진 능력이나 기술, 인간관계, 인맥 등을 말합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풍요, 지금 있는 행복을 깨닫는 일이 부의 주파수를 보내는 비결입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행복은 무엇일까요? 내게 있는 풍요는 무엇일까요? 생각나는 대로 노트에 적어봅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아픈 곳이 없이 건강하다. 나에게는 세상의 것들을 보고, 듣고, 만지고, 느낄 수 있는 멀쩡한 몸이 있다. 한 달에 몇 번 정도는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가 있다. 안심하고 잠잘 수 있는 집이 있다. 사랑하는 가족이 있다. 이런 것들을 적다 보면 당신이 얼마나 행복한 상태인지 깨닫게 됩니다. 이미 손안에 있는 하루하루가 행복하다고 느끼면 당신의 삶은 풍요의 파동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리고 풍요의 파동이 풍요를 끌어당길 수 있게 됩니다. 당신이 부자가 되고 싶다면 우선 자신이 보내는 주파수나 파동을 바꾸는 게 중요합니다. 당신이 내보내는 에너지의 질이 달라지고 그에 걸맞는 에너지에 공명해서 그런 현실을 끌어당길 수가 있습니다. 돈이라는 에너지를 이해하고 부자의 사고법을 이해한 다음 나 자신이 그렇게 변해야 합니다. 돈을 벌고 돈을 가진다는 생각보다는 당신 자신이 변해서 돈 에너지를 끌어당기는 편이 훨씬 쉽고 당신 곁으로 돈이 오게 하는 방법입니다. 실제로 어떤 세미나를 열었을 때 수강생들에게 머릿속으로 350억 원을 상상하는 트레이닝을 하게 한 적이 있습니다. 나의 연수입은 350억 원. 이렇게 말하면서 350억 원을 끌어당기는 이미지 트레이닝이었습니다. 이 세미나가 끝나고 2년 반 정도가 지난 후에 한 수강생이 정말로 350억 원을 현금으로 손에 넣었다는 소식을 내게 전해주었습니다. 세미나의 수강생은 50명 정도였지만 정말로 350억 원을 끌어당긴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실제로 돈을 끌어당길 수 있었을까요? 그 사람만이 생생하게 현장감 넘치는 350억 원을 상상했기 때문입니다. 350억 원이라는 돈이 쌓이면 어느 정도의 높이인지, 무게는 얼마나 나가는지 등 구체적인 이미지를 상상했다고 합니다. 즉, 돈을 끌어당기는 비결은 현장감을 가지고 생생하게 이상적인 상태를 머릿속에 그리는 것입니다. 당신에게 이상적인 수입은
어느 정도입니까? 당신에게 이상적인 생활은 어떤 생활입니까? 부의 크기를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상상해 봅시다. 행복한 부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돈이라는 에너지를 얼마나 생생한 현장감을 가지고 느끼는가입니다. 불교의 가르침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스스로 만족할 줄 안다. 부족한 것이 아니라 이미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는 생각이 항상 풍요의 마인드를 가지는 비결입니다. 칵테일 파티 효과에서도 설명했듯 인간은 망상 활성계로 자신이 필요한 정보만 가려서 처리하며 그때 의식하거나 주의를 기울이는 정보를 다시 구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의식은 공명한 것을 끌어당깁니다. 돈이 있는 상태를 의식하기 시작하면 나에게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돈을 끌어당기는 첫걸음이죠. 우주가 95%의 관측할 수 없는 물질과 에너지로 구성되어 있듯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당신이 아직 관측하지 못한 세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단 5%의 표면 의식으로만 살고 있었습니다. 내가 가진 잠재의식의 힘을 이해하고 우선 돈에 대한 이미지를 바꿉시다. 근거야 어쨌든 나는 돈이 있어. 나는 이미 풍요로워. 돈이란 사랑과 감사와 신뢰의 에너지가 형태가 된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부와 풍요의 구체적인 이미지를 떠올려 봅시다. 세상 모든 은행의 돈은 내 것이다. 대부분은 자신의 통장에 찍힌 금액이 내가 가진 돈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한꺼번에 은행의 통장에 찍힌 돈을 찾으려고 해도 그런 현금은 은행에 없습니다. 즉 통장에 찍힌 금액은 실제 돈이 아니라 금액에 대한 정보이자 양자역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에너지일 뿐입니다. 통장에 찍힌 금액에 얽매여 있으면 잔액의 숫자가 바뀔 때마다 일희일비하고 진정한 풍요를 손에 넣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끌어당길 수 있을까요? 통장에 있는 돈뿐 아니라 전 세계 은행에 있는 돈이 내 것이라고 믿어야 합니다. 풍요의 마인드를 가지려면 내 것은 내 것, 네 것도 내 것이라는 마인드를 가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세상 모든 은행에 있는 돈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돈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사라지고 돈을 쓸 때 주저하지 않게 됩니다. 에너지인 돈은 순환합니다. 당신이 돈을 쓰지 않으면 돈은 돌지 않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돈을 벌어서 저축을 해도 돈을 쓰지 않으면 그 이익을 누릴 수 없습니다. 은행에 쌓아두는 동안의 지폐는 한낱 종이 조각에 불과하고 가치가 없죠.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대로 쓰지 않고 죽어버리면 의미가 없습니다. 가령 내일 죽는다고 상상해봅시다. 당신이 열심히 저축한 돈을 전혀 쓰지 못한다면 아깝지 않습니까? 열심히 돈을 써야 비로소 상품이나 서비스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돈을 쓸 때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돈을 사용할 때 돈이 줄어든다. 돈 쓰기가 아까워라고 생각하면 빈자의 마인드나 구두쇠의 마인드의 주파수를 내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풍요를 끌어당기기가 어렵습니다. 진정한 풍요를 끌어당기기 위해서는 빈자나 구두쇠의 마인드가 아니라 풍요의 마인드에 맞는 주파수를 내보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돈을 쓰면 좋을까요? 돈을 쓸 때 큰 기쁨을 느끼는 것입니다. 돈을 쓰는 일은 기쁨의 에너지를 배가시킵니다. 원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손에 넣었다면 당신은 기쁨을 느끼는 동시에 가게 주인도 매출이 올라 기쁠 것입니다. 가게 주인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당신도 기쁩니다. 즉, 당신이 돈을 쓰면 기쁨의 에너지는 3배가 됩니다. 당신이 손에 넣은 것을 누군가에게 선물하면 선물을 받는 사람도 행복하고 그 사람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 당신도 기뻐집니다. 타인에게 선물하기 위해 돈을 쓸 때 그 기쁨의 에너지는 5배가 됩니다. 그리고 그 기쁨의 에너지가 무한한 우주 은행에 쌓이게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돈을 쓰기만 해도 풍요의 주파수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진정으로 풍요로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돈을 벌어 자신과 주변 사람들이 기쁨을 느끼는데 아낌없이 쓰고 풍요를 누려야 합니다. 이처럼 나는 무한대로 풍요롭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풍요의 에너지를 보내는 것이 돈을 끌어당기는 비결입니다. 그렇게 하면 당신은 부자의 기운을 뿜어내고 풍요의 주파수로 진정한 풍요를 끌어당길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은행의 돈이 내 것이라는 이미지를 나의 아버지의 예를 통해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아버지는 회사에서 일하는 월급쟁이면서도 캄보디아에 학교를 10개나 세웠습니다. 캄보디아에 학교를 10개나 세웠다고 하면 재력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평범한 월급쟁이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가진 돈은 전혀 쓰지 않고 캄보디아에 학교를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클래식 자선 공연을 기획해서 기부금을 모았기 때문입니다. 연주자에게는 재능 기부로 연주를 부탁했고 1인당 10만 원인 공연 티켓 200장을 모두 팔았습니다. 매년 이 일로 기부금을 모아서 캄보디아에 학교를 세웠습니다. 당시에는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이면 캄보디아에 학교를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캄보디아에 학교를 만들자라는 비전을 내걸고 공연에 온 관객들에게 티켓을 팔아서 모은 돈으로 학교를 세웠습니다. 같은 일을 다른 비전으로 실행하는 사람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은행의 돈은 내 것이다. 이 상상은 그런 이미지입니다. 돈은 누군가가 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것이기 때문에 비전을 내걸면 그 비전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자금을 제공합니다. 비전은 첫 단계에서 파동성을 가진 파동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비전을 말로 선언하면 에너지를 내보내고 공명에서 물질화되고 현실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돈은 반드시 지갑이나 계좌 안에만 있지 않고 세상 어디에나 존재한다고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전 세계에서 몇 번째로 부자일까요? 연봉이 4천만 원이고 1인 가구라면 한국에서는 상위 21%, 전 세계에서는 11%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만약에 연봉이 8천만 원이고 1인 가구라면 한국에서는 상위 10%, 전 세계에서는 상위 4%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이런 결과도 굉장하다는 생각이 들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인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의 국민 한 사람 총소득은 약 68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제 연봉이 4천만 원이라면 전 세계에서 큰 부자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세계를 둘러보면 자신이 얼마나 풍족하고 혜택받은 나라에서 태어나는지 알 것입니다. 그런데도 자신에게는 돈이 없다고 믿고 돈이 없다고 습관처럼 말하고 돈이 없는 주파수에 에너지를 내보내고 굳이 돈이 없는 현실을 끌어당기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선 자신의 위치를 제대로 알고 인식을 바꾼 다음 말도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풍요의 마인드가 생기고 돈을 끌어당기게 됩니다.
저자는 돈을 끌어당기려면 돈의 그릇을 넓혀야 한다고 합니다. 돈 그릇을 넓히려면 돈의 역치를 높여야 합니다. 나는 돈 그릇을 넓히는 것을 돈의 역치를 높인다라고 표현합니다. 역치란 생물학이나 물리학에서 사용하는 용어로서 어떤 대상에서 반응하는 가장 작은 값을 말합니다. 돈 그릇을 넓힐 때는 상한 역치를 높이고 하한 역치는 낮추는 것이 좋습니다. 상한 역치란 한 번에 낼 수 있는 돈은 어느 정도인가입니다. 에너지 보전 법칙으로 생각하면 내가 값을 치르거나 낸 적이 없는 돈이 한꺼번에 들어오는 일은 없습니다. 돈을 쓰는 행위는 돈이라는 에너지를 내보내는 행위이므로 쓸 수 있는 금액에 따라 그 정도의 그릇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지금까지 1,000만 원을 낸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돈을 2,000만 원, 3,000만 원으로 올리면 상한 역치는 올라가는 것입니다. 상한 역치가 올라가면 그만큼 돈그릇이 넓어져서 비즈니스에서 무언가를 판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같은 수준의 금액이 들어오는 것이죠. 하한 역치는 어느 정도까지 돈을 절약할 수 있는가입니다. 돈을 절약하려면 돈을 쓰지 않아야 합니다. 하한 역치를 낮추려면 최소한 얼마 정도가 있으면 살아갈 수 있는지 알고 생활 레벨을 떨어뜨려 한계를 낮추면 됩니다. 이것은 돈을 지키는 일과도 연결되죠. 일이 잘 풀려서 소득이 높아지면 누구나 생활 수준을 높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 잘 될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경비나 월세 등 생활비를 줄이지 않으면 돈이 점점 줄어들어 힘들어집니다. 하한 역치를 낮추는 훈련을 해두면 나는 최소 이 정도 돈만 있으면 살아갈 수 있어. 이 점을 미리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령 돈이 없어지는 상황에서도 정신적으로 안정된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돈을 벌 때도 어느 정도를 벌어야 할지 가늠할 수가 있어서 계획을 쉽게 세울 수가 있습니다. 검소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려움이 닥쳐도 꿋꿋하게 살아가는 힘을 가지게 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반대로 하한 역치를 낮추지 않으면 현재 생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만큼은 벌어야 돼 하며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벌어야 하는 금액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독하게 일해서 몸을 혹사시키거나 사람을 속이는 일을 해서 신뢰와 인맥을 모두 잃습니다. 정신적으로도 병이 생겨 최악의 경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상황까지 벌어집니다.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하한 역치를 낮춰야 합니다. 상한 역치를 높이기 위해서 돈을 쓰거나 하한 역치를 낮추기 위해서 돈을 쓰지 않는 경우에도 돈을 쓰는 행위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100원도 쓰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 돈을 쓸 때 포인트를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기분 좋게 돈을 쓰는 것이죠. 현재 돈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대부분 돈을 쓸 때 지갑에서 돈이 나가버렸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상한 역치를 높이거나 하한 역치를 낮추는 경우도 마찬가지죠. 마지못해 아까워하면서 돈을 쓰면 돈이 정말로 당신을 떠나버려서 돌아오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돈을 쓸 때는 그런 감정이 아니라 잘 다녀와 이런 긍정적인 마음으로 배웅을 해야 합니다. 돈이라는 에너지가 전체를 순환하고 자기에게 돌아온다는 이미지를 떠올리며 기분 좋게 쓰도록 합시다. 예를 들어 큰 마음 먹고 비싼 물건을 산다면 이걸로 상한 역치가 높아졌어. 이렇게 설레는 마음을 가지십시다. 절약하기 위해서 쓰는 돈을 줄일 때는 이걸로 하한 역치가 낮아졌군. 이렇게 이해합시다. 누군가의 선물을 살 때도 선물을 받는 사람뿐 아니라 선물하는 나도, 선물을 산 가게도
모두가 행복해진다는 마음으로 즐거워합시다. 이처럼 긍정적인 감정으로 돈을 쓰면 돈 에너지는 좀 더 큰 것이 되어서 당신에게 돌아옵니다. 돈이 돌아왔을 때는 꼭 어서와라고 말해줍시다. 분명 돈 에너지가 순환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돈을 쓰지 않을 때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기간을 정해두는 것입니다. 돈을 쓰지 않고 근검절약하는 생활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하한역치를 낮춰서 자신의 한계를 알기 위함입니다. 절약하는 생활은 목적이 아니죠. 예를 들어 한 달 정도 절약하는 기간을 정합시다. 당신이 월세가 100만 원인 집에 살고 있다면 갑자기 50만 원인 집으로 이사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사를 해도 그만큼 이사 비용이 들어서 오히려 적자입니다. 집세나 전기세 등 생활에 필요한 고정 비용은 건강도 고려해야 돼서 그대로 놔둡니다. 낭비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용하지 않는 방에 불을 끄고 습관적으로 그냥 틀어둔 TV를 끕니다. 이렇게만 해도 에어컨이나 냉장고 전원 등 살아가는 데 필요한 전기만 써서 전기세를 아낄 수가 있습니다. 이 밖에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최근 외식을 자주 했다면 집에서 직접 요리를 해서 식사를 해결합니다. 점심 식사를 도시락으로 바꾸거나 밥을 싸서 가져가고 반찬만 삽니다. 식당에서 음식을 하나 덜 주문합니다. 술자리의 횟수를 줄입니다. 집에서 마시는 술의 양을 줄입니다. 담배의 개수를 줄입니다. 물통을 들고 다니면서 밖에서 커피나 주스를 마시는 횟수를 줄입니다. 사용하지 않는 각종 구독을 해지합니다. 자잘하고 쓸데없는 소비를 줄입니다. 세계 제1의 투자가로 꼽히는 워렌 버핏은 2022년도 자산이 약 130조나 된다고 합니다. 1957년에 약 3만 달러에 구매한 집에 지금도 살고 있다고 합니다. 자산이 130조나 있으면 좀 더 호화롭게 살 것 같지만 사실 부자나 자산가일수록 검소한 생활을 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에너지의 법칙. 4가지 에너지를 순환시키면 진정한 풍요를 끌어당길 수가 있다. 마침내 비즈니스를 시작했다면 돈을 만들고 늘리고 지키는 일도 물론 중요하지만 당신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조급하게 돈을 모으기보다는 오히려 감사와 신뢰를 쌓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이것을 감사저금, 신뢰 잔액이라 부릅니다. 감사저금이란 사람들에게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듣는 횟수를 늘리는 것입니다. 감사의 말을 많이 들을수록 감사저금이 쌓입니다. 감사의 말을 듣는 행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대의 집에 방문할 때 선물을 사간다. 만날 때마다 상대의 장점을 칭찬한다. 몰래 선물을 준비한다. 전철에서 자리를 양보한다. 신뢰의 잔액은 사람들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행동의 횟수를 늘리는 것입니다. 먼저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의 특징부터 알아봅시다. 약속을 깬다. 타인을 존중하지 않는다. 거짓말로 어물쩍 넘어간다. 자기만 옳다는 태도를 취한다. 무언가를 해냈을 때 전부 자기 덕이라는 태도를 취한다. 일할 때 능률이 떨어진다. 반대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약속을 지킨다. 타인을 존중한다. 성실하고 정직하다. 일관성 있고 말과 행동이 일치한다. 행복한 부자는 돈은 사랑과 신뢰, 감사의 에너지가 형태를 띈 것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 저금을 쌓는 일은 돈이라는 에너지가 당신에게 모여드는 일이기도 합니다. 단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부터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은 같은 파장이나 파동을 가진 것이 공명에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감사를 받으려면 당신 또한 감사의 파동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고마워라는 말에 종류는 세 종류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 무언가를 해주었을 때의 고마워. 두 번째는 무언가를 해주지 않아도 고마워. 세 번째는 아무튼 고마워. 첫 번째는 누군가가 무언가를 해주면 그 답례로 하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편의점 계산대에서 상품을 받아주었을 때, 전철에서 자리를 양보받았을 때, 음식 주문을 했는데 따끈한 상태로 배달해 주었을 때 등 어떤 상황도 상관없지만 당신은 답례로 고맙습니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의외로 잘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당신은 가족에게 항상 고마워라고 말합니까? 또는 배우자에게 항상 집안일을 해줘서 고마워, 아이들을 키워줘서 고마워, 일해줘서 고마워 이렇게 말합니까? 그리고 부모님에게 낳아주셔서 고마워요 이렇게 말합니까? 가까운 가족일수록 감사의 말을 전하지 않는 사람도 많습니다. 무언가를 해줬을 때 고마움을 매일 말하는 습관을 들이기만 해도 인간관계는 크게 개선이 됩니다. 그리고 더욱 풍부한 인간관계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누군가가 딱히 무언가를 해주지 않고 아무런 좋은 일이 없어도 항상 내 상황에 감사하며 감사하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맛있는 밥을 먹었고 일을 잘 마쳤고 전철도 때 맞춰 왔고 사고에도 휘말리지 않고 무사히 집으로 돌아온 오늘 하루를 생각해 봅시다. 특별할 것도 없는 일상이지만 그런 일상은 당연하지 않습니다. 만약 아침에 일어나서 산소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숨이 막혀 살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산소는 누구 덕에 생겼을까요? 그렇습니다. 지구상의 식물, 자연 덕분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자연에 감사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불교에는 냉기 부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큰 바다에 사는 눈먼 바다 거북이가 100년에 한 번 수면으로 올라왔을 때 큰 바다에 떠다니는 구멍 뚫린 나무에 우연히 머리를 끼운다라는 뜻입니다. 즉, 어려운 상황에서 마주하는 뜻밖의 행운을 말하는 것이죠. 부처님이 가르침을 주고자 한 말로 자바함경이라는 경전에 나옵니다. 어느 날 부처님이 제자인 아난존자에게 인간으로서 생명을 받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으며 맹기 부목의 우화를 이야기하셨습니다. 100년에 한 번 떠오르는 거북이가 때마침 떠밀려온 나무 구멍으로 머리를 내밀 일이 과연 있겠느냐 이렇게 묻자 아난존자가 그런 일은 불가능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부처님은 누구나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겠지? 인간으로 태어나는 일은 이 이야기보다 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매우 감사한 일인 게지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으로 태어날 확률은 기적과도 같고 좀처럼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의미입니다. 조상에게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의 당신이 있습니다. 맥이 끊겼다면 당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실을 깨닫고 감사할 수만 있어도 당신의 생각이나 마음지침은 매우 달라지고 파동도 바뀝니다. 우선 이 정도의 고맙습니다를 말할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세 번째는 약간 장벽이 높습니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자신에게 남는 것을 깨달을 줄 아는 수준에서 하는 말이죠. 당신이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합시다. 그때 만약 오른쪽 팔에 골절상을 입었다면 어떤 마음일까요? 기분이 최악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양쪽 다리마저
골절상을 입었다면 어떨까요? 더 최악일 것입니다. 사고로 양팔과 양다리를 잃었다면 이제는 절망밖에 남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내게 남은 것은 무엇일까? 몸은 남아 있습니다. 머리도 남았고, 눈도 남았고, 귀도, 코도, 입도, 목숨도 남아 있습니다. 눈이 있다면 볼 수 있고, 귀가 있다면 들을 수가 있고, 코가 있다면 냄새를 맡고, 입이 있다면 먹거나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양팔과 양다리를 잃어도 없어진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 그것만으로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되고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가 되면 아무튼 고맙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것만으로 감사한 마음을 가질 수 있으면 감사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어떤 역경이 있어도 불평, 불만을 하지 않고 살아있는 것에 감사한다. 그렇게 행복을 느끼는 마음을 키우면 인생은 풍요롭고 윤택하고 멋진 것으로 바뀔 수가 있다. 당신이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고 감사받는 사람이 되면 당신 안에 신뢰 잔액이 늘어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당신이 감사를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신뢰 잔액이 쌓이면 거듭 일이 생깁니다. 이 사람이라면 맡겨도 괜찮아. 이런 평판이 생겨서 새로운 일이 일어나거나 일 의뢰가 들어오고 소개도 많아지고 돈도 늘어납니다. 흥미롭게도 신뢰 잔액이 높으면 금융기관에서 받을 수 있는 대출금도 많아집니다. 신뢰 잔액이 높은 상태에서는 비즈니스에서 어느 정도 성공을 한 상태이므로 금융기관도 확실하게 심사를 해서 돈을 빌려주기 때문에 설령 당신이 현금이 없더라도 원하는 것을 손에 넣거나 새로운 비즈니스를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부터 무언가를 시작할 때는 처음부터 신뢰와 감사의 에너지를 저축하자라는 생각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만약 당신이 돈이 없어져도 그때까지 늘어난 당신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당신을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대신 당신의 가치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돈이 없는 상태라도 그런 방법으로 다시 감사를 주고받거나 신뢰 잔액을 늘릴 수가 있습니다. 주는 사람이 돼서 삶의 수준을 끌어올릴 수가 있습니다. 무일푼이 되어도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들의 도움을 다시 받아 다시 한번 기회를 얻는 사람이 되려면 역시 자기 자신이 인간적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정신적인 풍요, 물질적인 풍요와 함께 내가 생각하는 인간 6가지 단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돈은 물론 행복까지 끌어당기고 싶다면 항상 높은 단계로 올라갈 수 있도록 의식하며 생활해야 합니다. 먼저 1단계입니다. 테이크 앤드 테이크. 타인의 시간과 돈, 인맥을 계속 빼앗는 사람입니다. 항상 상대의 것을 빼앗기만 하고 주는 일은 없습니다. 2단계, 테이크 앤 기브. 타인에게 무언가를 받은 후에 주는 사람입니다. 3단계, 기브 앤 테이크. 2단계 사람과 반대로 먼저 베풀고 그 대가로 무언가를 받습니다. 절대 나쁜 건 아닙니다. 무언가를 교환하거나 미리 값을 치르는 사람으로 주고받는 균형이 잡혀 있습니다. 다음은 4단계입니다. 기브 앤 기브. 먼저 주고 계속해서 주는 사람입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고 상대가 원하는 것을 줍니다. 다음은 5단계입니다. 기브 앤 포겟. 계속 주기만 해서 누구에게 무엇을 줬는지 있는 사람입니다. 무언가를 베풀어 타인에게 도움이 되고 사회에 공헌할 수 있다는 사실에 기쁨을 느낍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로 도움이 되는지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6단계, 기브 앤 러브.
마치 부처나 신의 경지에 오른 정신력을 가져 타인에게 아낌없이 사랑을 주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존재가 사랑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만나는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끊임없이 사랑을 주는 사람입니다. 6가지 단계 중에 어느 정도 돈이 있는 사람은 4단계나 그 위의 단계에 있는 사람입니다. 대부분은 1단계에서 3단계 사이에 머물러 있습니다. 약간 여유가 있는 사람은 먼저 베푸는 3단계의 삶을 삽니다. 스스로 생각했을 때 당신은 현재 어느 단계에 머물러 있는지 묻진 않겠습니다. 단 이상적인 것은 4단계 이상입니다. 베푸는 사람으로 이동하면 당신의 에너지는 높아지고 영향력도 강해집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면 자연스럽게 물질적, 정신적 풍요를 모두 끌어당깁니다. 4단계 이상에서 사는 사람은 불안이나 두려움에서 해방되고 사랑을 바탕으로 살게 됩니다.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항상 상대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기쁨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 무의식적으로 생각하면서 상대를 기쁘게 하는 행동을 하며 삽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치를 제공해 상대가 기뻐하면 사랑이나 감사, 신뢰의 에너지가 형태를 띤 돈이 되어 돌아옵니다. 당장은 어렵더라도 기회가 오면 보답을 바라지 말고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됩시다. 그러면 이전보다 몇십 배, 몇백 배 큰 풍요와 행복을 손에 넣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감사나 신뢰, 사랑, 베풀기 등 이러한 것들의 소중함을 이야기했는데요. 이것들을 주는 것만큼이나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람이 주는 사랑의 에너지나 감사의 에너지를 순수히 받아들여야 받아들이는 에너지가 채워집니다. 즉 사랑과 감사의 에너지를 주고받는 4가지 에너지가 순환되어야 마음이 풍요로워집니다. 주기만 하고 받아들이는 일을 소홀히 하면 자기 희생이 되기 쉽습니다.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랑받는 것도 중요하고 감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감사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다음은 공유의 법칙입니다. 우리는 타인을 떨어뜨리는 경쟁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머지않아 모두 협력해서 함께 창조하는 그런 시대가 올 것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상대방과 나누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받으며 우리는 돈을 번다는 개념이 사라진 세상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 모든 것을 공유하고 돈 또한 자기가 소유하지 않고 모두와 공유하며 용도에 따라 쓰는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이런 상태가 바로 풍요입니다. 이런 시대에 걸맞는 마인드를 갖추기 위해서라도 먼저 당신부터 소유의 개념을 버려야 합니다. 소유라는 개념을 버리는 일은 절대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일찍이 인류는 공유의 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대 시대에는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공유에 대한 개념이 있었기 때문에 서로 나누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더욱 가혹하게 경쟁하게 하는 소유의 개념을 버리고 공유의 개념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유하기 위해서가 아닌 공유를 통한 풍요의 마인드를 가지면 우리는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숫자에 불과한 통장 잔액에도 얽매이지 않습니다. 행복과 성공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행복은 손에 넣을 수 있는 감정이며 성공은 손에 넣을 수 있는 상태입니다. 행복은 눈에 보이지 않고 성공은 눈에 보입니다. 여기까지 읽으면 이미 알아차렸겠지만 성공보다 행복이 더 중요합니다. 보이지 않는 95%의 에너지인 행복을 얻는 것이 성공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행복해지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풍요를 깨달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 책이 그 계기가 되었다면 행복하겠습니다.
행복한 에너지를 가진 사람 곁에 사람도, 돈도, 정보도, 일도, 인맥도 모이는 법입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 자신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제가 작년에 사다 놓고 읽지 않은 책이었는데요. 우연히 시간이 나서 한번 읽어보자 하고 읽어본 책입니다. 여타 끌어당김의 책들과 비슷한 내용일 거라 생각하고 읽지 않았었는데 막상 읽어보니 다른 책에 나오지 않은 신선한 내용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제가 발췌 요약해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중요하고 또 재밌는 부분이 많이 생략되었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